네, 앞에 보도를 보면 결국 검찰의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. 왜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지 검찰 담당하는 강현섭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강 기자. 예. 지금 상황을 보면요. 수사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를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런 의심이 좀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. 이제 술접대를 받은 변호사와 검사들 모두 소위 잘 나갔던 특수통 검사들이죠. 검찰 수사 과정을 손바닥 보듯 하는 분들이죠. 네. 근데 실제로 이들이 지난해 10월이죠. 김봉현 씨의 첫 옥중 편지가 나와서 파문이 커지니까 불과 일주일 새 모두 휴대전화를 없앤 걸로 드러났습니다. 네. 그래놓고 검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. 잃어버렸다라고 진술했습니다. 부부싸움 등으로 다투다 분실했다. 전화가 많이 와서 짜증나서 버렸다. 유아 박람회에서 분실했다는 등 변명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술접대 당일 택시 기록과 휴대전화 기록이 나왔는데요.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기억이 안 난다. 왜 그런 기록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. 네. 당초 김봉현 씨의 폭로 직후 이주영 변호사가 취재진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본인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가지고 검찰에 자진 제출했다라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는데요. 결국 뒤로는 증거인멸을 해놓고 앞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한 셈이 돼버렸습니다. 자, 이른바 이제 96만 원 접대 검사들 형사 처벌은 넘겼다고 해도 이게 명백한 그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?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? 네, 징계 절차 관련해서 일단 지난해 12월 초죠. 검찰이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해당 검사들에 대해서 징계 방침을 좀 강조했었습니다. 네. 봐주기 수사라는 국민적 비판을 좀 의식했던 건데요. 하지만 저희가 이후에 이제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이들 검사 3명에 대해서 징계 절차는 시작조차 지금 되지 않은 것으로 좀 확인됐습니다. 네. 윤석열 검찰총장이죠.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검사 비리에 무관용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 뒤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아무런 언급조차 없는 상황입니다. 자,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일부에서는 이제 이 검사 술접대 사건 공수처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. 예,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선 사건 당사자인 김봉현 씨가 그런 주장을 좀 앞장서고 있습니다. 네. 김 씨는 그 검사 비위를 검사가 수사하는 게 모순이고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까지 했는데요. 이와 별개로 검찰이 애당초 술접대 검사들에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대목에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. 네. 뒤늦게나마 법무부가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최근 검찰에 수사 기록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 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검사 비위 의혹이고요. 네. 그다음에 월성원전 수사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 의혹과 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시비에서 좀 자유로운 만큼 공수처 1호 사건의 명분이 좀 강해 보입니다. 자, 수사 상황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강현섭 기자였습니다.